안녕하세요, 모자벨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꼽은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시즌별 최고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즌에선 아빠의 과거편을 선정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청소나 하는 게 싫었던 티미는 열광선을 달란 소원을 빌어 청소한 물건을 없애는 귀족의 해결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필 없앤 물건 중 아빠가 30년 전에 받은 트로피도 있었는데요. 트로피를 망가뜨리자 그 유순했던 아빠가 굉장히 화를 내면 이 방으로 가라를 시전합니다.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티미는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고 타임머신 오토바이를 타고 과거로 가 트로피를 못 받게 해 아빠가 화를 낼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해결법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거랑 열광선 둘 다 코스모가 조언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계획은 성공했는데 트로피를 받지 못한 아빠는 독재자 캠프에 끌려가서 미래를 지배하는 전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트로피는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엄마에게 고백하며 준 선물이었고 꿈과 사랑을 잃은 아빠는 미쳐버려서 훌륭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상기한 티미는 다시 과거로 가 아빠로 변정하곤 열광선을 써서 트로피를 쟁취해냅니다. 겨우겨우 역사를 복구해낸 티미는 현재로 돌아가 꼼수가 아닌 트로피를 망가뜨려 죄송하다는 진정어린 사과를 전해주고 아빠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름대로 교훈적인 에피소드고 독재자가 된 티미 아빠의 광기. 그리고 여긴 바로 트로피를 놓을 자리지. 그럼 예 없어. 아쉽지. 행복을 잃었으니. 그렇지만 난 행복해. 가 워낙 인상 깊어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열광선은 이후 에피소드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 시즌에선 티미의 복수편을 선정하겠습니다. 사악한 베이비시터 비키의 괴롭힘에 지친 티미는 수원으로 비키를 5살 꼬마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키의 베이비시터가 되어 자기가 당했던 것 그대로 비키를 괴롭히죠. 하지만 비키는 티미가 수호천사를 받은 이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티미는 더 이상 불행한 아이가 아니게 되어 수호천사를 빼앗기고 코스모 완다가 비키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수호천사의 주인이 된 5살 비키의 티미를 향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수습하고 이런 식의 복수는 나쁘다는 걸 깨달은 티미는 비키를 괴롭히는 게 아닌 마법이 풀릴 때까지 비키를 최대한 행복하게 돌봐주기로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티미는 비키를 괴롭히며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데 왜 복수를 해도 기분이 이상하냐고 의아해하는데요. 거기에 일침을 놓는 완다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아. 넌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힘을 빌려서 5살짜리 꼬마애를 울린 것뿐이야. 저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어서 이 에피소드를 선정했습니다. 시즌3에선 크로커 선생님의 과거편을 선정하겠습니다. 티미의 담임 덴젤 크로커는 3월 15일만 되면 컨디션이 최악이 되어 학생들에게 폭정을 일삼습니다. 티미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과거로 가는데요. 여기서 밝혀지길 크로커는 어린 시절 수호천사를 배정받은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코스모와 완다의 전대 배정자였죠. 기이한 건 코스모 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해당 회차에서 나오길 크로커는 무관심한 엄마와 사악한 베이비시터같이 티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소년이었고요. 지금처럼 사악하지도 않고 외모도 기이하지 않은 총명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찌나 착하던지 크로커가 트럭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한 다음 날인 3월 15일이 덴젤 크로커의 날이 될 뻔했는데요. 3월 15일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 직감한 티미가 행사장에서 크로커를 도와주려다 도리어 크로커가 수호천사를 가진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맙니다. 규칙을 어긴 대가로 크로커는 수호천사를 가질 자격을 박탈당하고 조르겐 스트랭글이 모두의 기억을 삭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모의 바보짓으로 이 둘은 크로커에 대한 기억을 잊었던 것이죠. 기억이 지워지기 직전 크로커는 코스모의 머리카락을 티미가 준 DNA 추적장치에 삽입, 필사적으로 수호천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지워지는데 삭제기를 너무 맞은 부작용으로 외모가 추레해졌던 것입니다. 기억이 지워진 시민들은 행사장에 모인 이유를 잊고 크로커를 박살내기 위해 모였던 거라 멋대로 판단하곤 크로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크로커 인생 최악의 날이 되었던 것이고 크로커는 자신이 남긴 기록을 통해 수호천사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름 충격적인 설정과 드라마틱한 전개에 어떻게든 수호천사를 기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는 크로커의 모습이 나름 애절하기도 해서 선정했습니다. 시즌4는 텔레비전 속으로 편을 선정하겠습니다. 먼 미래 지구는 한 독재자에 의해 피폐해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독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비키였죠. 비키는 타임머신 벨트를 써서 자신의 측근을 과거로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 티미는 수원을 잘못 빌었다가 엄마 아빠의 일을 망쳐버리고 애가 말썽을 피우는 게 TV 탓이라 생각한 둘은 TV 금지령을 내리고 비키를 부릅니다. 부모님 잔소리에 화가 난 티미는 TV 속을 모험할 수 있게 소원을 비는데요. TV가 켜져 있는 걸 비키가 찍어선 티미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짓부렁을 알립니다. TV를 튼 건 맞지만 그 외는 전부 비키의 모함인데 부모님은 티미 말은 안 듣고 비키 말만 믿습니다. 비키가 평소에도 심하게 굴지만 여기선 정말 도가 지나치게 티미를 괴롭힙니다. 부모님을 향한 서운함이 폭발한 티미는 가출을 결정해서 또 다른 마법 리모컨을 만들어 텔레비전 속으로 떠나고요. 마법 리모컨의 사용법을 알게 되어 독재자 채널을 찾아 떠나는 비키. 그리고 사실 미래에서 이중스파의 노릇을 했던 어른 티미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개입합니다. 그리고 티미의 가출을 확인한 부모님은 아들을 애타게 찾으며 비키가 정말 나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 말을 듣지 않은 걸 반성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철없게 가출해서 영원히 TV 속에서 살 거라 다짐한 티미는 미래의 자신이 비키의 공격을 대신받아 희생하는 사건으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비키를 쓰러뜨린 그때 그동안 자신을 찾고 있던 부모님이 더그디마덤의 힘을 빌려 모든 TV 채널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애절하게 외치는 장면을 보곤 엄마 아빠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4시즌을 넘어 티모스 전체를 통틀어도 명작으로 손에 꼽히는 편입니다. 먼저 텔레비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컨셉답게 온갖 유명 만화나 쇼를 패러디한 게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티미의 성장 서사가 돋보입니다. 가출할 때만 해도 수호천사들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겠다던 티미는 사건을 겪고 자신이 언젠가 어른이 된다는 것, 수호천사들과 결국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물론 당장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비키와 부모님의 기억을 지웁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 비키를 해고했음에도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또 수호천사들과 조금 더 있기 위해 비키의 학대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 끝자락에선 역사가 수정되어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티미를 보여줘서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 명장면과 생각할 거리를 준 이 에피소드를 선정하겠습니다. 시즌5는 어항 속 세상을 선정하겠습니다. 티미는 어느 날 금붕어로 변해 수호천사들과 어항 속에서 노니는데요. 코스모 완다가 어항 속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심술이 납니다. 수호천사들이 잠든 밤, 예전에 소원으로 받은 작아지는 슈트를 타고 어항 속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온갖 방으로 통하는 문이 한가득인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선사하는 마법에 감탄하며 돌아다니던 티미는 코스모 완다가 지금까지 돌본 아이들 중 최고를 고른 전당에 자기가 없어 또 심술이 납니다. 수호천사들의 지팡이로 전당의 아이들을 살려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물어보라는데 방을 잘못 찾아 최악의 어린이 전당에 와버립니다. 되살린 아이 중 둘은 처리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메리앤이란 소녀가 도망치고요. 결국 코스모 완다의 도움으로 메리앤도 처리합니다. 그리고 티미가 최고의 어린이 전당에 없던 이유는 코스모 완다가 티미를 특별히 여겨 티미의 전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5시즌은 몇 개를 디저트만 먹는다던가 티미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보는 등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많아 뽑기 어려웠는데 티모스의 필수 배경인 코스모 완다의 어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점을 높게 사서 선정했습니다. 마법의 성에 대한 묘사가 동심을 자극하기도 해서 재밌습니다. 이 편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